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트리입니다. 얼마 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를 수시 신청으로 변경한다는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죠. 모아타운에 이어 신속통합기획 공모 방식도 수시 신청으로 변경되었다는 건 앞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전체가 정기 공모가 아닌 수시 신청으로 변경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공모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 날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를 정기 공모에서 수시 신청으로 변경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러한 공모 방식 변경 흐름은 서울시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신속통합기획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8일 서울시는 모아타운에 이어 신속통합기획도 매년 정기 공모를 하던 방식에서 수시 신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에 이어 신속통합기획까지 공모 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을까요? 다음 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원래 매년 1회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기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고자 한 추진 지역들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고, 이 중 약 25곳 정도가 매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발표된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1회 정기 공모를 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매월마다 수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1회 공모하던 걸 매월 1회 신청하는 걸로 공모 주기만 변경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모 주기 변경 외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뒤에 있으니까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받을 때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후보지 선정에 반영하곤 했는데요. 2022년 공모에서는 당시 홍수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에 후보지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모 땐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곳들이 후보지 선정에 있어 우선 검토되었다면, 이번 5월 8일 발표에서는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들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는 내용을 신규로 신설하여 이 주민 추진 의지의 중요성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기 위해서 이 찬성 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앞으로 주민들의 추진 의지를 후보지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규제 등 사유로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네요. 이 말은 뭐냐면 후보지를 선정할 때 추진구역이 지닌 종합적인 사업성도 함께 검토한다는 거고, 사업성이 낮으면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공모 방식 변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투자해야 할까요? 핵심은 제가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2년 동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 공모할 때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1차에서는 정량평가, 그리고 정책적 요건을 중심으로 추진 구역을 평가하되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25개 자치구에 고루 분배되는 걸 목표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에서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과 침수 취약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발표했고, 실제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들이 후보지로 대거 선정되었었죠.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 발표에서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과 사업성을 후보지 선정 시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얘기한 만큼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들은 주민 동의율과 사업성이 높은 구역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또 투자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우리가 신속통합기획 추진지역 투자를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민 동의율과 그 구역이 지닌 사업성을 추가로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면 높은 동의율과 준수한 사업성은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물건들 있죠? 신통기획 추진지, 신통기획 재추진지 같은 이름을 달고 나온 이런 매물들을 투자할 때 보통 낮은 투자 금액이나 용산 같은 이런 뛰어난 입지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좋은 입지, 저렴한 투자 금액이라도 이게 계속 빌라로 남아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이 될 곳, 정비 사업이 가능한 곳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은 높은 동의율, 낮은 반대율, 그리고 사업성 검토를 통한 준수한 사업성을 지닌 구역이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서 정비 사업이 될 만한 곳, 정비 사업이 될 곳을 투자해야 됩니다. 다음은 모아타운 공모 방식 변경에 대해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아타운은 기존의 신속통합기획과는 약간 다르게 공모 절차가 진행됐었는데요. 주민들이 자치구에 신청하는 신속통합기획과 달리 모아타운은 자치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신속통합기획은 최초 공모 신청 주체가 주민이며 주민 최소 동의율 30%가 필요했던 반면 모아타운은 최초 공모 신청 주체가 자치구이며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아타운은 자치구에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한 이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었는데요. 이렇게 주민 동의율 없이 자치구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되다 보니 모아타운 개발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대거 민원을 넣었으며 또 사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곧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고 후보지로 선정되어도 사업 진척이 전혀 없는 곳도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새롭게 변경된 모아타운 2.0에서는 정기 공모 방식을 없애고 수시 신청 방식으로 공모 시기를 변경했으며 신속통합기획과 동일하게 최초 공모 신청 주체를 주민이 하게끔 변경을 했고 최소 주민 동의율 요건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모아타운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설명회 요건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자치구에 모아타운 공모 신청을 요청하면 자치구에서 대상지를 1차 검토 이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이전 공모 방식과 동일하게 서울시가 검토를 한 이후에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엔 별도의 주민 의견 없이 자치구에서 자체 판단하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지역을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후보지 공모와 선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 의견이 사전에 전혀 반영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나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모아타운 공모에서는 최소 사업 예정지 3개소 이상에서 주민 동의율 30% 이상을 받아야만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최초 신청 주체도 자치구가 아니라 주민으로 변경시켜 주민들 의견 반영에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또한 모아타운은 일반적인 재개발과 그 개념이 달라서 주민들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구가 서울시로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에서 모아타운 신청에 대한 사전 안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필수 요건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민 동의율과 주민설명회를 신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주민 간 갈등 유발을 예방하고 민원을 줄이고자 만들었을 텐데요. 이를 다시 해석하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치구 마음대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주민 동의율도 보고 사전에 사업 설명회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이후에 사업 실현 가능성을 보겠다. 즉 개발이 될 만한 사업지만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신속통합기획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발표 시기는 약간 달랐지만 핵심은 주민 동의율과 사업성,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후보지로 선정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공모 방식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후보지 축소를 의미합니다. 이 주민 동의율을 강화시키고 도시 규제나 사업성을 바탕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는 건 후보지가 되기 위한 허들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허들을 높여서 후보지가 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후보지가 되기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후보지가 대폭 감소하게 되겠죠? 결국 이번 공모 방식 변경은 후보지의 축소, 정비사업 속도 조절로 이어질 겁니다. 이는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에 발표된 모아타운 보도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정도 추가 선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이 2023년인 걸 감안했을 때 매년 10개소 내외를 선정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난 2년간 65곳, 매년 30곳 정도 선정되었던 거에 비해 그 수가 많이 감소될 거란 걸 예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속통합기획은 어떨까요? 5월에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약 3만 5천 호 이상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9만 6천 호, 매년 4만 8천 호 정도가 후보지로 선정된 걸 감안하면 올해의 이 3만 5천 호 규모는 훨씬 이전보다 축소된 규모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모 방식의 변경이 후보지의 축소로 이어지는 걸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죠.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시에서 갑자기 속도 조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년 총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총선이 벌써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석권하여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들이 슬슬 내년 총선 출마를 채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또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을 최소화하고 후보지를 만약에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동의율이 확보된 곳만 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한 게 이번 후보지 축소 정책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 후보지가 되기 위한 허들이 높아진 만큼 우리도 철저한 분석에 입각한 투자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 요건 충족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제는 주민 동의율과 사업성 확인도 필수로 하여 초기 정비사업 추진지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은 구역 내 주민을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그 사업의 첫 시작인 후보지 선정, 그리고 중간 단계의 인허가, 마무리까지 서울시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하는 정책들을 유심히 살피고 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상세히 파악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정비사업 투자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